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방청객이 처음이시죠? 여기는 주로 이제 EBS에서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곳을 하는 거지 강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요번에 이제 EBS 그 2가 개국을 하면서 이런 어떤 특강 쇼를 갖다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떨려요. 무대는 되게 많이는 서봤거든요.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가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올해는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을 또 찾아가기 위해서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 이런 곳에 오셨고 또 EBS2가 개국을 했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질까. 지금 이 무대가 마련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무지 떨립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공통된 주제가 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오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거냐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딱 그 목적 한 가지만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서 있다라는 자세가 서 있는 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든 일인가요? 물론 앉아 있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서 있는다라는 그런 어떤 딱 한 가지 주제만을 생각한다면 어려운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팔을 하나 들어봐라. 다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서 있는다라는 게 힘든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옵션이 너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한 가지 아주 단순한 목적을 이루기는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EBS에서 강의한 지 올해가 14년째예요. 정말 좀 EBS에도 오래됐죠. 그리고 교직에 있은 지는 올해가 20년째입니다.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된 지는.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강의를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3학년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이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인강이라는 거를 잘 몰라요. 실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강이라는 걸 통해서 수험생이 되면 그래도 EBS 연계라는 것도 있다. 뭐다 이제 들은 이야기는 있으니까 그러면 강의를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험생을 딱 올라옵니다. 물론 중학교 EBS 강의도 있고 고등학교 1, 2학년 EBS 강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EBS 강의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험생이니까 남들 한다니까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딱 들어와 봤더니 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1, 2학년 때는 그런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3학년 올라왔더니 똑같은 내용인데도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막 3, 4명씩 깔리고 강의 수를 봤더니 예전에 강의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뭐 탐구,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보면 40강, 50강 막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것만 합니까? 국어도 해야죠. 영어도 해야죠. 수학도 해야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있냐면요. 수학 강의를 들어와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강좌가 2강좌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강좌가 4개 강좌가 있거든요. 지금 수험생들한테는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강의 수가 너무 많아요. 수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학생의 아이디를 추적해 보면요. 국어 선생님한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국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정말 할 게 많고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거를 벌써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갈 수 있느냐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처방을 본인 스스로가 내려버리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감기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 가면 감기 걸리면요, 예, 다음 뭐 심주석군 들어오세요. 그러면 딱 다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앉겠죠.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딱 말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한 달간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요. 제가요 어떻게 했었는데요, 어째가지고 뭐 지금 감기에 걸린 것 같고 열도 나고요, 콧물도 흘리고 있고요, 목도 좀 아프고. 의사 선생님은 정말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어요. 아파서 왔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파서 왔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맞춰보실래요?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정보를 갖다가 다 투여해주고 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약을 갖다가 처방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약을 며칠간 좀 꾸준히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그 약도 이제 옵션을 또 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제가 쓴 걸 잘 못 먹거든요. 쓴 약은 좀 빼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약한 거 못 먹어요. 네, 그것도 빼주시고요. 제가 졸리면 안 되니까 졸린 거 빼고요. 또 머리 아픈 것도 빼주시고. 어떻게 약을 짓겠습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전문가의 어떤 처방이 내려지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만 해도 난 나을 거야. 시간이 뭐 약이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내는 환자나 본인 스스로 어떤 선생님들의 전문가의 어떤 이런 식의 어떤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걸 따르지 않는 학생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건 아닐 겁니다. 처음 들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다 똑같은 게 뭐냐?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딱 이 주제 하나라고요. 근데 그 정답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었을 거고 모르는 얘기가 아닐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게 뭐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KTX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게 우리 학생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는 그런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번 또 따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걸 난 선택해야 된다면 그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멍청했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수학 선생님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도 저한테 사범대학이라는 걸 가야 되고 수학 교육과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뭐 했냐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무학이세요. 제 아버지 어머니는 무학이세요. 무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도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전에 뭐였는지 아세요? 소학교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 소학교에도 입학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저한테 코멘트해 주실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은 얘기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은 없어요. 당연히 얘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전 몰랐어요. 너무 순진했나요? 저는 학창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상하죠? 공부를 잘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개념이 뭐냐면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요.
누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는 시험이 중간고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는 월말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매월 시험을 봐요. 그러니 그런 시험이 따로 준비해서 시험을 본다는 생각도 일체 못했던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애들이 그런 시험을 따로 준비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다라는 거를. 정말 어이없죠. 완전 어이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무지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으니까 이제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저는 졸업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꿈에 맞는 그런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좀 높은 대학이라는 데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당장 우리는 상대평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시절에 내신 관리라는 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학교 시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시험이에요. 또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의고사요. 모의고사라는 말뜻이 해석을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냥 사설에서 그런 모의고사 시험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그때 비용이 나갑니다. 6,000원, 7,000원. 지금은 뭐 10,000원, 12,000원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렇게 매월 사설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5,000원 뭐가 비싸?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500명이라고 한다면요, 5,000원 곱하기 500명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수험생이 60만 명이죠. 지금 저희 때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럼 60만 명 곱하기 5,000원만 해보세요. 돈이 얼마인지. 그걸 매월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정부 측에서.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시험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투여를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험이 바로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몇 번 봐봤었죠.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도 너무 자주 본다고 그래가지고 연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마다는 달라요. 제가 소속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1, 2학년들 같은 경우 연 4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런 시험들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는 학생까지는 여기 시험까지밖에 모르죠. 그런데 이제 재수생, N수생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의 시험을 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재수생 손 들어보세요. 재수생. 귀하네요. 네. 재수생들은 뭐를 알고 있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를 갖다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시험의 성격에 맞는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 방법이 있는 거고, 전국연합 학력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는 거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시험마다 문항의 스타일도 조금씩 다릅니다. 내신은 일단 나를 가르쳐준 우리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고, 전국연합은 시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인력풀에 의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교사와 거기에 플러스 교수진들까지 포함돼서 시험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시험 내는 그 사람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시험의 성격들이 다 다르게 돼 있는 거고, 그 스타일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고3에 올라와서 이래요. 평가원 시험 6월 모의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 하는 말, 어떤 말이 있냐면 선생님
제가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1, 2학년 때 보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1등급, 2등급은 받았는데 3등급이라는 점수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봐요. 이런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의 시험의 성격과 다른 시험인데 그 성격에 맞는 준비를 과연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안 해놓고선 왜 달라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를 갖다가 못 느껴버린 거겠죠. 그것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시험이 뭔데요? 전국연합 대비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가기 위해서 전국연합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든지 1학년 학생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게 대수능입니까? 그 혼돈에서 벗어나시란 얘기예요. 1, 2학년이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신이라고요.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고요? 수능이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시란 얘기입니다. 2015학년도 대수능이 치러진 지도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어요? 쉬운 수능. 뭐 딱 명칭이 정해져 있죠. 쉬운 수능.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셨죠. 당황하셨어요, 손님? 예. 네, 쉬워서 아주 많이 당황하셨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준비 못한 그 친구의 잘못은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수능. 여러분들 한번 작년에 입시 설명회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EBS에 2월달, 3월달 입시 설명회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과연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지. 애시당초 2015는 예측된 쉬운 수능이었어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랬는데 일단 사교육을 없애자의 주범이라고 그러니까 찔리는데요. 그게 수학하고 영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회문화를 과외하십니까? 아버지, 저는 사회문화가 무척 약합니다. 사회문화 과외를 붙여주십시오. 제가 최고의 점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냐고요? 없어요. 국어요? 솔직히 국어도 과외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과외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정신자세의 문제였죠. 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지문이 읽히거든.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읽히니까. 그런 생각으로 시험을 대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국어가 이렇게 뻥하고 좀 어려워지니까 그냥 멘탈 붕괴돼가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요. 모든 거는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에 맞는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영어부터 일단 쉽게 출제가 되어졌었고요. 그 다음 타겟이 어디로 왔어요? 수학으로 와가지고 쉽게 출제가 되어졌었죠. 작년 6월 모의평가 등급 컷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100점은 아니었어도 하나까지 1등급, 2개 틀리면 2등급, 3개, 4개면 3등급 이런 식으로 커트라인이 형성되기 시작했었어요. 여태까지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능에서, 평가 모의평가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고죠, 예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거겠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었다라는 거죠.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그 시험에 맞는 성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쉬운 수능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대수능의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수를 하면 2등급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실제 수학 B형에서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습니다.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고요. 2개 틀리면 3등급이었습니다. 이과생들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봅시다.
1등급이 몇 퍼센트까지입니까? 4%죠. 수학 B형에서 100점 맞은 학생이 몇 퍼센트 나왔는지 아세요? 4.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늘 1등급 받던 학생이 실수해서 밀려났다 라고 한다면, 하나 틀렸다라고 한다면, 원래 틀리던 애들이 실수조차 없어서 몇 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100점을 받은 학생이 이과 수험생의 4.3%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수라는 자체가 없이도 볼 수 있는 시험을, 그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까 엄한 공부를 따로 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수학 공부 요즘 다 합니다. 문제가 쉬우니까 어려운 거는 21번, 30번. 아까 질문이 있대요. 선생님, 저는 30번 맨날 틀려요. 다 틀려요.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어하는 게 30번이에요. 그런데 뭐 그걸 다 맞히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만을 노리는 거예요. 그거만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어려운 문제만 찾아가면서, 그렇게 찾으라고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런 문제만 풀어요. 그러니까 정작 쉬운 문제 주잖아요. 그러면 얘까지 전염됐어요. 전염돼가지고 쉬운 거조차도 어렵게 갑니다. 실제 이건 실험 조사예요. 그룹을 놓고요, A형, B형, 난이도 쉬운 거 어려운 거 서로 반대로 주고요, 다음 시간에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똑같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수학 시험의 느낌이 어땠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거 풀고 어렵게 풀었던 친구들은 괜찮았어요? 이런 반응이었는데, 어려운 거 풀고 쉬운 거 풀었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는 어려웠어요 라고 반응이 보였다는 거예요. 물들었죠. 물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30번만 가지고 수학이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상시에 공부하면서 익히다 보면, 수학이라는 거는 왜 전 세계의 주요 과목입니까? 뭐 미국의 SAT라든지 뭐 영국 제도의 A레벨 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에서 전부 다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는 수학이에요. 왜 수학이, 아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어하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는 편이에요.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너 수학 잘하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외국 애들도 그만큼 수학을 싫어하는데 왜 주요 과목으로 놓고 있냐라는 거죠. 사고력이거든요.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논리적 사고력. 그냥 밑도 끝도 없이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과목이 수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거기에 대표라는 사람이 수학 그거 문제 없습니다. 이유가 뭐? 1년에 10,000문제만 풀어보십시오. 수학 100점 나옵니다. 이랬어요. 10,000문제만 풀어보라고요. 수학 10,000문제만 풀어야지 100점이야.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과연 그러면 300일 남았다라고 가정. 지금 270일 정도 남았죠. 그런 시점에서 10,000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되는 거냐. 일반 문제집 한 권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 400문항에서 500문항입니다. 그러면 수학 정복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20권을 풀란 얘기예요. 20권. 풀어본 적 있어요? 풀어본 적 있어요? 그 명제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20권 풀면 만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해내냐고요. 아니 270일 남았는데 20권, 수학만 보고 갈 거예요? 또 국어도 그래야 되고 영어도 그래야 되고 탐구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목 5개니까 100권만 풀면 되네요. 깔끔하네요. 그냥 100권 풀면 400점 나오는 거네요. 그냥.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지금 남은 시간이 270일. 하루에 1.3권, 1.5권 정도 풀어내면 됩니다. 하루에 1.5권만 푸세요. 400점 맞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될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한다는 얘기 있죠. 그게 뭐예요? 터득이라는 거죠. 터득. 아, 이 원리구나.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늘려나가야지 그런 만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효과는 발휘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올해 그렇게 2015 대수능이 실시되고 나서요,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더 불안합니다. 여태까지 그래도 준비를 해왔는데 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12월 17일 2014년도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습니다. 쉬운 수능의 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런 발표가 있더라도 이 평가원, 시험의 주관하는 곳이 평가원인데, 평가원에서는요 조금 의식은 해요. 근데 평가원이라는 거는 여러 부류의 어떤 단체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시험이 어려웠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누굴 것 같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얘랑 내가 똑같은 점수 받기 싫거든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어떻게 똑같이 100점이에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때요? 아니죠. 걔네들은 어떻게 내든 몰라요, 난이도를. 쉽게 내줬나 어렵게 내주나 걔네들은 찍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쉽게 나와줬으면 하는 거는요, 쉽게 나와줬으면 하는 거는 딱 저긴 것 같아요. 이 중상위권 2등급 3등급 대 학생들이 좀 쉽게 나와주면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노력해도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조금 쉽게 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학교 구성원들, 이 사람들도 쉽게 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또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어렵게 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조절을 해요. 조절을. 그렇더라도요, 그러면 이런 이슈를 다 잠재워 버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존에 우리가 수능에서의 커트라인, 1등급 커트라인인 걸 딱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될지, 그리고 어느 수위에서 내가 이 공부의 수위를 맞출 건지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를 보면요, 문과 A형의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등급 컷 88점 나온 적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국어랑 영어에서 3등급을 받아버려도 수학에서 만약에 100점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1등급 받은 학생을 이겨버려요. 수학이 입시에 절대적인 힘을 가져버리죠.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것도 인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 그런 범주는 어디냐? 92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딱 어려운 거 그러면 두 개 아니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몇 번? 21번 30번 아닙니까? 또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재수생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요. 요번에 의대를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시험 보기 전에 야, 문제가 그래도 쉽게 나오잖아. 하지만 수학은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번부터 29번까지 완벽하게 풀어. 30번 신경 쓰지 말고 29번까지 2번이고 3번이고 이 검토를 해서 다 맞추자. 이렇게 애들끼리 합의를 하고 시험장에 갔었대요. 그리고 정말 3번을 검토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96점을 받았어요. 네, 96점. 어이없죠. 남들 30번 다 도전하고 있었는데. 자기 착각인 거예요. 자기 착각. 30번은 못 풀 거라고 아예 제껴버리고 안 풀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벌 받은 거죠. 풀면 풀리는 거였는데요. 그런 룰은 범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가 이렇게 한참 진행되면 정말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겁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주변의 말들에 많이 현혹돼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몸이 아픈 사람한테 이 약 한번 먹어보세요. 뭐 좋대요. 그러면 그 약 먹습니다. 수험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약이 독약이 돼버리는데, 제발 그런 룰은 범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냥 일관된 공부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건데, 대신 그 열심히가 뭔가 방법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하는 공부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너무 이상하게 왜곡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죠. 뭐 아까 보니까 고1, 2도 있던데, 고1, 2라고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자율학습 시간에도 공부하죠. 집에 가서도 공부하죠. 학원 가서도 공부하죠. 다 공부합니다. 물어요. 너 노는 시간이 언제냐? 없어요. 다 공부한대요. 그런데 성적은 안 나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계획성이 없어요. 계획성이 없어요. 그냥 오늘 자율학습 앉았잖아요. 책상에. 그러면 숙제부터 할까? 숙제예요. 숙제 다 끝났어요? 수학 문제 풀까? 수학 문제 풀어요. 영어 단어 외울까? 그러다 자요. 공부 안 한 건 아닌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갑니까? 그거 아닌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억울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수능 끝났어요. 너 놀았어? 아니요. 너 공부했어? 그죠? 마땅히 공부한 거 같아. 뭐든지 다 그렇게 어설프잖아요. 뭐가. 여러분들, 제가 그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는데요. 이 건강검진에 기대 수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거 이제 몇 살까지 지금 건강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옆에 더 잔인한 게 있더라고요. 자녀 수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녀 수명. 저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살자. 한 해 한 해 열심히 살아보자. 왜? 내가 지금 살아온 날만큼 저 더 살지 못합니다. 더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중에 만약에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나 1,000원만 줄래요? 아낌없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이에요. 나 1,000원만 주라. 떨립니다. 내가 이걸 돕고 내가 그지로 살아? 별별 생각을 다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생각에 그냥 너무 그 시간들을 방임해버리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내일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안 되면 좀 더 해보지 뭐 이런 생각 아닙니까? 세워라 내워라.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 기간 내에는 내가 끝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런 계획이 정말 타당한 계획인지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구해보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거잖아요. 어디든지 손을 뻗으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대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자문을 받아보고 계획을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기간 내에 이런 목표들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몇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는구나,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해봐야지, 안 되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뭔가 이루어진다. 인디안 정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게 무모한 게 아니고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너무 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편하게 어떻게 되겠지 안일하게 너무 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난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정말 3살 4살 이럴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 눈만 마주쳐도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였다고요.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기대가 커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알았거든. 내가 알아서 하거든. 알아서 뭐를 했는데요. 맨날 잔소리. 엄마 잔소리라고 이야기하죠. 예? 조금만 더 뭐라 수위가 높아졌다. 점! 막 이러면서 왜! 막 나한테 버럭 화나내고. 저는 요즘 문득 이제 그 예전에 핸드폰 사진이 없으니까요. 앨범에서 어렸을 때 사진이 이제 성장 사진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진들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봐요. 3살 때가 제일 예뻤어요. 3살 때가 제일 예뻤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저랑 이제 뭐 많은 대화는 못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어색해해요. 아들 녀석이. 근데 맨날 전화하면 엄마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요. 저한테는. 그럼 엄마한테는 꾸벅 죽는 거죠. 엄마의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라고. 근데 잔소리가 아니죠. 아쉬움이겠죠. 아까 방송 여기에서 그 광고 영상 나오는 거 봤더니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처럼 우리 자녀가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느 부모가 여러분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아마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계모 같아요. 우리 아빠는요.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분명히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런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도전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들이 실제 움직여보지 않았지 막상 움직여봤을 때 정말 내가 이런 재주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 다 버리시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설정됐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제발 거기에 조건을 붙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다가 시간만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다가 나이만 먹게 되는 거예요. 꿈과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닌 멋진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공부하겠다면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집에 들어갔더니 그냥 드라마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고 울고 있고 애들은 관심 없는 줄 아세요? 예, 애들도 뭔데? 그러면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수다 막 떨죠. 같이 보는 동안은 어머니도 정신을 못 차리시거든요. 그리고 다 끝나요. 그러면 애가 옆에 있다라는 걸 그때 인지해요. 너 왜 여기 와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같이 이번 기회에 수능을 공부해 보세요. 이 공부가 얼마나 어렵다라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애들 심정도 이해가 된다고요. 같이 공부하는 걸 전 제안하고 싶어요. 국어 공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몇 과목만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수능 보러 가보세요. 혹시 알아요? TV에 나올지요. 장수생 시험 뭐 이래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고민 뭐 이런 이 썰을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한 1박 2일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상. 하지만 또 프로그램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준비된 비행기를 한번 날려보실래요? 하나, 둘, 셋. 비행기를 접으라지 거의 휴지 줘봐요. 휴지. 저 휴지 줘봐요. 그거 줘봐요. 주세요. 아니 비행기야 이게. 난 비행기를 접으랬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는 뭐를 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이게 비행기래. 저는 비행기를 잘 못 접기는 하겠더라고요. 수학 울렁증이 있습니다. 집에서 풀 때는 막힘없이 쭉쭉 풀리고 시험장에 머릿속이 하얗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들쑥날쑥입니다. 시험장에서 본 실력 잘 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아라. 이 시험은 아무래도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배짱을 기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실제 이게 평상시에 그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올해 이제 재수해가지고 경희대는 갔어요.
근데 국어 시간에 그렇게 약해요. 모의고사 보면 맨날 1등급이야 다. 수능 첫 해 때 5등급 받아왔어요. 그런데 재수했어요. 나머지 다 1등급이에요. 다 100점이고. 그런데 국어 요번에 3등급 받았어요. 안 돼요. 극복이 안 되는 거야. 그 너무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시험 치르고 나서 집에 가서 문제 풀어보면 다 풀리죠. 예? 그죠? 그거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리면 다 풀리는 거는 마음이 좀 더 여유롭고 이 생각 같은 게 되게 유연해진다고요. 근데 긴장도 많이 하고 이러면 시험 시간에 막상 안 풀리죠. 내가 지식은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다 100분 발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물건이 집에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못 찾을 때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 물건은 저희 집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에요. 찾다 지치면 포기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물건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저는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딘가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찾으려니까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야, 거기 이불 속. 그럼 가서 찾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다 보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공부 잘 되네. 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게. 그게 착각입니다. 들을 때는 이해는 되죠. 이해와 내 거는 다른 거예요. 이해와 내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습을 계속 하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돼요. 학교 수업 한 번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지금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기 걸로 만드는 연습 시간이 공부 시간이에요.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공부하는 수학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언제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내용 중에 수학은 끝까지 해결해 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매달려서 해요. 선생님 어제는 3문제 푸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이래요. 그러면 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1시간 동안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요. 내용이 없어요. 1시간 동안 그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고 10분 고민하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는 왜 그렇지? 수학의 문제는 뭘까? 막 이러면서 공부하기가 싫어지네? 막 이러면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10분, 15분 정도는 고민해 보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한테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 시간이 넘어간다면 그거를 해설지를 보든 강의를 보든 내가 왜 접근을 못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시간을 거기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생 따라 강남까지 왔어요. 수학과에 재학 중인 수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20년 교직 경력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고민합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예, 더 나아지는 건 있어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섹션은 학생들이 뭐에 힘들어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별거 아니에요. 다 개개인이 다 달라요. 일반화 시킬 수가 없어요. 얘가 왜 지금 안 되는 건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면요. 좋은 선생님 되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네. 꿈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누구예요? 수학 선생님. 지금 몇 학년이에요? 고3. 지금 아직 포기 안 하셨죠? 다행이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요. 고등학교 이과가 수학이 원체 많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배우면서 꿈을 접어요. 선생님 이 길은 제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런 친구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대학 1년 하고 대학 4년 그리고 3년 하면 8년이에요. 8년. 8년 후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세요. 강의를 하세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TV 가정고교 EBS에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때 EBS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키웠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그 오디션을 보러 와가지고요. 저처럼 떤 사람 없었을 거예요. 오디션 보고 집에 가면서요. 저 자신한테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5년을 준비했거든요. 오디션 한번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10분 오디션 보는데 수치스러울 정도로
벌벌 떨고 글씨를 쓰는데요. 이건 글씨가 아니야. 무슨 추사체야. 그런데 뽑혔어요. 저는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면, 목표를 가지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지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꿈꾸지 않는 자는 어떤 게 주어지더라도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프리카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활을 쏘거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조그만 자루 같은 데다 사과 하나를 넣어놔요. 이 주먹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만. 그럼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사과를 먹을 딱 꺼내요. 딱 잡았죠? 꺼내려고 그러면 이게 안 빠져요. 사과를 진 상태에서는 주먹이 커지잖아요. 안 빠져요. 그러면 가서 원주민이 딱 잡으면 돼요. 완전 어이없죠. 왜? 놓고 도망가면 되잖아. 그런데 안 도망가요. 그거 잡고 꽉 이러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게 뭘까?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당하면서까지 그거 하나 놓고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놓지 못하고 잡고 있나?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던져지는 질문일 겁니다. 해야 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거든요. 고민하지 마세요. 해야 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학생이고 적어도 후회는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준비를 못한 부족한 강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EBS의 강의, 수학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이는 수학 선생님으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 한국사를 왜 배운지에 대한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외우지 말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의 고문 수준이더라고요. 막 외워. 82년 이렇게 막 외우고 있어. 이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The sun goes down, the stars come out, and all that counts is here and now. My universe will never be the same. I'm glad you came. The sun goes down, the stars come out.